사교육비 관련해서요. 초중고 사교육비가 29조 2천억인데 지난해 32조 원대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라고 하니까. 아이고야.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내세우면서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는 29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불안정한 교육 입시 체제에 적자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락가락 정책이 이제 사교육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네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출신 대학교에는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저 천하람이 저 사람 저 고대 나왔어. 저 신장식이 저 사람 저 서울대 나왔잖아. 뭐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을 대면 될수록 돈을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 뭘 자꾸 바꾸고 뭐 하고 킬러 문항 없앤다 그러면 그거를 대비하는 학원이 특강을 생기고. 들어야 되고요. 킬러 문항이 빠지면 그 자리를 이른바 준킬러 문항이 채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덜 어렵지만 대신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른바 준킬러 문항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학원들은 이미 지난주 주말부터 맞춤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의대생 더 뽑는다 그러면 N수생들 더 늘어나서 사교육비 더 들어가고 재수생, 삼수생, 이른바 N수생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시 제도가 복잡해지고 막 정말 알기 어려워질수록 입시 컨설팅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 도와주고 있다. 옛날에 사교육 카르텔 때려잡겠다고 하더니 제일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도 지금 10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는데 많은 학부모들의 바람이 제발 좀 긴 기간 동안 뭘 건드리지 말고 좀 놔두자. 제가 강남 대치동에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2020년도에 그 범지에서? 네, 대치동에서 출마해서 압도적인 차이로 떨어졌는데 당시에 그때 정서를 좀 읽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학원가 앞에서 기다리던 학부모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그 동네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서 픽업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대치동에서 출마했다가 지금 제주도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입시에 대한 입장이 확 달라요. 대치동에서는 공약이 뭐였냐면 정시 확대. 수능 성적대로 대학을 가자라는 게 강남 8학분들의 목표예요. 네네. 실력대로 하면 우리가 이긴다. 근데 지방들은 이제 수시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지방에 네네. 있는 학교들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충돌이 되는데 문제는 불안감이 제일 이분들이 학원들을 찾는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또 고등학교 1학년이 바뀐 게 있어요.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2028년부터 적용돼요. 근데 대학교들은 내년 한 4월 정도나 돼야 2028년도 계획을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근거는 없는데 학원에서 5등급에 맞춰서 전략을 이렇게 짜. 그게 어떻게 전략이 맞춰져요? 그 2등급 하고 싶고 3등급 전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적대로 되는 건데. 이거는 평생 특별한 전략 없어도 1등급만 받으셔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다 마찬가지인 사람 그래서 좀 재수 없을 것 같아요. 재수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비싼 돈을 들이고라도 공부하겠다라는 수요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참 이거를 애들이 참 많이 불쌍한 상황이죠. 보시면은 천하람 의원은 수능 세대고 여기서부터는 다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극단적인 정시, 뭐 수시고모가 없어요. 한 번에 탁 맞아. 전 국민 일제고사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 학원 다니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뭐 단과 학원 정도 다닌 건 있어요. 그럼 그게 좋았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중간에 수시도 생기고 학종도 생기고 이렇게 30몇 년 넘어왔는데 네네. 근본적인 게 안 바꾼 상태에서 제도만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학을 잘 가야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고 또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굴러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교육 정책을 어떻게 바꾼다고 해도
똑같이 또 우리가 그런 비판을 할 거예요. 와, 원인 진단이 진보 정당들이랑 똑같아요. 전 합리적이에요. 불평등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1등하는 애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항상 불안감에. 맞아요. 넌 해나한테 졌어. 제가 1등이고 김혜나가 2등인데요? 당연히 올 100을 맞았어야지. 겨우 1점 차이로 이겨놓고 웃니? 만족해? 그러다 보니까 공포영화 주제가 2등이 우리 1등 어떻게 됐으면 이런 공포영화가 나오잖아요. 요즘 이제 뭐 학원물이라든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등, 2등도 다 불안해. 근데 핀란드나 여기는 교육의 목표 자체가 달라. 우리는 이제 수월성 교육, 즉 경쟁 교육을 통해서 1등을 누가 할 거냐를 가리는 거라면 핀란드는 교육 목표가 협동 교육이에요. 누가 주변 사람과 협동하느냐,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높이 쳐주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교육의 목표 자체를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협동 교육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땜질식 처방은 사교육 육성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뭐 얘기로 이어가서 유명 영어 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 또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7세 고시까지 치르는 지금 이제 4세 고시란 말이 있습니다. 4살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알파벳 쓸 줄 알아야 되고 읽고 쓰고 가능해야 되고 쇼파울, 파닉스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합격하면 입학 가능하세요. 교육부가 5세 이하 영유아들을 조사했더니 절반 정도가 영어를 포함해 논술, 과학 등 사교육을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세 이하 영아도 4명 중 1명꼴로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갑갑한 사교육의 현주소 해결책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가려고 하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거를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좋은 대학과 그냥 일반 대학하고 연봉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게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벌어져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보면 통계적으로 1년에 서울대학교는 학생 1인당 들어가는 국가재정이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평균 대학들은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인위적으로 국가가 대학별 지원 금액을 비슷하게 하고 대학을 평준화시켜야지 입시 제도를 바꿔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네. 예. 저는 하향 평준화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거에 있어서 높은 교육열이 네네. 한국 사회 발전에 큰 맞아요. 원동력이 됐던 맞아요. 겁니다. 저는 일정 부분 사교육에 투자하고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타겟팅이 잘 돼야죠. 4살 때, 7살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용 수입하고 또 우리 뭐 황땡 뭐 등등 되게 유명한 학원 보내려면은 그 학원 준비하는 학원 보내가지고 또 레벨업 테스트 봐야 되고 황땡은 뭐예요? 그 있습니다. 유명한 학원이 있는데 수학학원으로 유명한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부모들의 불안감 내지는 허영심 같은 걸 가지고 불필요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 과도하게 늦게까지 학업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일정 부분 규제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을 붙잡아 놓는 시간을 약간 더 늘리는 게 해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가 일단 제자리를 찾아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백년지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런 거 하라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교육부 장관이나 행정 권력에 너무 억눌려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에서 화장실 갔다 오는 길, 반에서 보건실 갔다 오는 길을 한참을 가리켜도 못 찾는데 왜 그러냐면 집에서 차 타고 학원 차 타고 학원 끝나면 엄마가 와서 라이딩 아빠 차 타고 마트, 아이들 공간지각 능력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정상적으로 공간지각 능력, 관계 형성 능력을 어렸을 때 갖추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닌가 싶어요. 단기적인 해법,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정권이 5년이다, 뭐 4년에 뭐 중임이다 하더라도 내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뭘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다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마 학부모님들의 생각도 바꾸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준비 좀 할 수 있게 바꿔야지 완전 확 바꾸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마 이 호소가 많을 겁니다. 그 원칙은 여야에서 다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